안녕하세요. 오늘은 GKI 어학원의 두 가지 핵심 프로그램이죠. 정규반과 ESL 프로그램. 이 둘의 차이를 알아보고 또 우리 아이에게는 어떤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지 함께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슬라이드 2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미국 교과서, 영어 학습의 필수 요소일까요? 라는 좀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네요. 네. 최근 초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이 미국 교과서를 쓰는 경우가 부쩍 늘었는데 이게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한번 그 배경과 문제점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에 답을 좀 찾으려면요. 슬라이드 3을 보면서 교과서의 어떤 본질적인 목적, 이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교과서의 목적이요? 네. 교과서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언어, 그러니까 모국어를 이미 좀 자유롭게 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아, 이미 말을 잘하는 아이들? 그렇죠. 언어 자체의 기능, 말하기나 듣기 능력을 키우는 게 주 목적이라기보다는 모국어가 유창하다는 그 전제하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 상식 이런 걸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우리가 국어 시간에 국어 문법 배우는 거랑은 좀 다르게 문학이나 비문학 지문 읽으면서 내용 이해하는 거랑 비슷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러니까 자국어가 이미 된다는 걸 바탕으로 사회, 문화, 역사, 과학 이런 지식들을 좀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역할, 그게 교과서인 거죠. 네. 그래서 슬라이드 3에서도 강조하는 게 미국 교과서는 당연히 영어가 모국어인 미국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한국 교과서는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각 나라 교육과정에 맞춰서요. 그렇다면 이게 슬라이드 4에서 제기하는 문제점으로 바로 연결이 되겠네요. 영어가 아직은 좀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우리 한국 아이들이 미국 아이들 기준으로 만든 교과서, 예를 들면 미국 사회나 과학 교과서로 영어를 배우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그 슬라이드 4의 핵심이 바로 그거죠. 이중 부담. 이중 부담이요. 네. 아이들이 사실 낯선 영어만 배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교과서에 담긴 그 어려운 내용들, 미국의 사회 구조라던가 과학 원리 같은 전문 지식까지 동시에 이해하고 이걸 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와, 영어 자체도 아직 버거운데 내용까지 어려우면 그렇죠. 이게 바로 이중적인 학습 부담이 되는 거죠. 낯선 언어의 장벽에다가 어려운 학과 내용의 장벽까지 이 두 개를 한꺼번에 넘어야 한다니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겠는데요? 뭔가 시작부터 너무 높은 벽을 만나는 느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어요. 영어를 충분히 재미있게 배우고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아이조차도 이 이중 부담 때문에 아예 영어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린다거나 지레 겁먹고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질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GKI는 그럼 어떤 해법을 가지고 있는지 슬라이드 5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GKI의 해법, 투트랙 프로그램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건 어떤 방식인가요? 네, 슬라이드 5 보시면요. GKI는 모든 아이에게 똑같은 획일적인 커리큘럼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각 아이의 영어 발달 수준이나 또 학습 필요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두 갈래로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투트랙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투트랙. 네, 아이마다 실력도 다르고 성장 속도도 다르니까 그걸 인정한 어떤 맞춤형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아이를 한 줄로 세우는 게 아니라 각자 출발선이랑 목표에 맞춰서 다른 길을 열어준다. 이런 의미군요. 좋습니다. 그럼 슬라이드 6에서 이 두 가지 트랙, 그러니까 정규반이랑 ESL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한번 비교해보죠. 네, 슬라이드 6의 비교표를 보시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먼저 정규반, 레귤러 프로그램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 프로그램의 가장 핵심 목표는 영어 습득 그 자체입니다. 영어 습득 자체요? 네, 영어를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언어 능력을 피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럼 어떤 아이들이 이 정규반에 더 맞을까요? 주로 이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우리가 보통 영어의 4대 영역이라고 하잖아요. 이 LSRW, 전반에 걸쳐서 기능적인 발달이 좀 더 필요한 학생들이 주 대상입니다. 아직은 영어를 좀 더 배워야 하는 단계의 아이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내용도 당연히 이 4대 영역을 좀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그런 활동들로 구성이 되고요. 영어의 기초를 아주 탄탄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규반은 영어를 언어 그 자체로서 배우고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다.
그럼 ESL 프로그램은 어떻게 다른가요? 슬라이드 6 오른쪽 설명 좀 해주시죠. 네, ESL 프로그램은 목표부터가 정규반하고는 좀 뚜렷하게 다릅니다. ESL의 주된 목표는요, 지식 습득 그리고 사고력 향상입니다. 지식 습득과 사고력 향상. 네, 그러니까 영어를 단순히 배우는 걸 넘어서서 영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배우고 또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영어를 도구로 사용한다? 이거 흥미로운데요? 그럼 어떤 아이들이 ESL 프로그램 대상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영어의 그 4대 기능적 영역 있잖아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게 이미 어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발달된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영어를 어느 정도 하는 아이들? 그렇죠. 영어를 사용해서 새로운 정보를 좀 받아들이고 또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아이들. 스스로 영어를 활용해서 뭔가 배우고 탐구할 준비가 된 상태. 그런 아이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ESL에서는 구체적으로 뭘 배우나요? 어떤 활동을 하죠? ESL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영어를 매개로 해서 문학 작품을 같이 읽고 분석한다거나 사회과학, 자연과학 같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배우고 또 토론하고 이런 활동이 주가 됩니다. 이제 언어 학습 단계를 넘어서서 언어를 활용해서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을 깊게 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GKI에 처음 오면 이 두 프로그램 중에서 어디로 또 그 안에서도 어떤 레벨로 배정되는지 그 과정이 궁금한데요. 슬라이드 7에 초등 1학년을 예시로 GKI의 맞춤형 레벨 시스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슬라이드 7 보시면 GKI의 차계적인 레벨 배정 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4단계요. 네, 첫 번째 단계, 스텝 1은 입학 테스트입니다. 근데 GKI 입학 테스트는 단순히 점수만 매기는 게 아니고요. 정량 평가랑 정성 평가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학생의 현재 영어 상태를 좀 다각도로 그리고 정확하게 진단하려고 하죠. 정량평가, 정성평가. 약간 어려운데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가 다른 거죠? 네. 정량 평가는 예를 들면 읽기 이해도 점수라든가 문법 지식 점수처럼 이렇게 수치화된 점수로 아이의 객관적인 영어 실력을 재는 거고요. 점수로 나오는 거. 네. 반면에 정성평가는 인터뷰나 테스트 과정에서 보이는 학생의 태도 있잖아요. 학습이 얼마나 적극적인지, 질문은 잘하는지, 자신감은 어떤지, 다른 사람과 소통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렇게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운 비정량적인 요소들을 아주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가에 반영합니다. 아하. 이 두 가지를 같이 봐야 아이의 진짜 실력, 또 잠재력까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객관적인 데이터랑 또 선생님의 어떤 주관적인 관찰, 이걸 다 활용하시는군요. 그럼 진단이 끝나면 다음은 뭐죠?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스텝 2인데요. 맞춤 프로그램 배정입니다. 앞에서 한 입학 테스트의 종합적인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학생의 현재 영어 발달 정도나 필요에 따라서 정규반 또는 ESL 프로그램 중에서 이 아이에게 더 적합한 트랙으로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트랙이 정해지면 그 안에서는 또 어떻게 나뉘나요? 다 같은 레벨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게 바로 세 번째 단계, 스텝 3, 맞춤 레벨 배치입니다. 각 프로그램 안에서도 아이들 시력 차이가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레벨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세분화되어 있나요? 슬라이드 7의 예시처럼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고 해도요. 정규반 안에 5단계 레벨, YB1부터 YR2까지, 그리고 ESL 안에 3단계 레벨, CLIL, ESL1, ESL1A 이렇게 해서 총 8개 단계의 레벨 중에서 자기 실력에 가장 맞는 레벨 하나에 딱 배치돼서 학습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데 벌써 8단계나 나뉜다고요? 와, 정말 세밀하네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뭔가요? 네 번째 단계, 스텝 4는 유연한 이동입니다. 이것도 GKI 시스템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유연한 이동이요? 네. 입학할 때 배정받은 프로그램이나 레벨이 그냥 쭉 고정되는 게 아니고요. 입학 후에도 아이가 공부하는 성과나 발달 속도, 또 흥미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 관찰하고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규반이랑 ESL 프로그램 사이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레벨을 조정하는 게 아주 유연하게 이루어집니다. 한번 정해지면 끝이 아니군요. 네. 아이가 성장하는 거에 맞춰서 계속 최적의 학습 환경을 찾아주는 거죠. 처음 진단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 조절해준다는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이렇게 레벨을 잘게 나누고 또 유연하게 관리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요. 슬라이드 8을 보니까 언어 학습의 핵심, 눈높이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슬라이드 8이 저희 GKI 레벨 시스템의 어떤 철학을 잘 보여주는 건데요. 바로 눈높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시다시피 언어학습, 특히 외국어 학습에서는 제일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학습자 개개인의 수준, 즉 눈높이에 딱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너무 쉬우면 애들이 지루해하고 또 너무 어려우면 금방 좌절하고 포기하기 쉽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같은 학년이라도 아이들마다 영어 실력은 정말 천차만별이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제 막 파딕스 시작해야 하는데 또 어떤 아이는 벌써 영어로 자기 생각 막 이야기하고 네네. GKI가 그래서 초등 1학년이라는 같은 학년 안에서도 총 8단계로 레벨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각 아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눈높이에 맞는 최적의 학습 내용과 방법론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과는 최대로 끌어올리고 또 아이들이 영어 공부에 자신감이랑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게 저희가 추구하는 눈높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슬라이드 8 아래쪽을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초등 1학년 레벨 예시랑 각 레벨별 수업 요일이나 시간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네요. 뭐 월수금반 이렇게 있고 시간도 정규반 YB 레벨은 2시 40분부터 4시 20분, ESL, CAIL 레벨은 2시 4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런 식으로요. 각 레벨마다 정해진 커리큘럼과 시간표대로 아주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냥 레벨 이름만 붙여놓은 게 아니고요. 그 레벨에 맞는 구체적인 학습 목표, 쓰는 교재, 수업 방식, 그리고 시간표까지 다 짜여져서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슬라이드 9로 넘어가 볼게요. 아마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가장 직접적으로 궁금해하실 질문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더 좋은가요? 아,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죠. 네. 그러니까 정규반이랑 ESL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수하냐, 더 효과적이냐, 뭐 이런 질문이겠죠. 그 질문에 대한 저희 GKI의 답변은 슬라이드 10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요. 더 좋은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아, 더 좋은 건 없다. 네. 오직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이 있을 뿐입니다.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좋은 게 아니라 더 적합한 것을 찾아야 한다. 이거 중요한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럼 어떤 기준으로 우리 아이에게 더 적합한 프로그램을 판단해야 할까요? 슬라이드 10에서 그 기준을 설명해 주시죠. 네, 슬라이드 10에서는 그 적합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핵심 변수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변수는 역시 현재 아이의 영어 발달 정도입니다. 아이의 현재 시력. 네, 앞에서 슬라이드 6에서 프로그램별 목표랑 대상 설명드렸잖아요. 아직 영어 4대 영역,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 기능적인 발달이 더 필요한 학생이라면 당연히 영어 자체에 집중하는 정규반이 더 적합하겠죠. 그렇죠. 반면에 이런 기능적인 능력이 이미 충분히 갖춰진 학생이라면 이제 영어를 도구 삼아서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을 키우는 ESL 프로그램이 더 적합할 수 있는 거고요. 아이의 현재 영어 실력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건 맞습니다. 아이의 현재 영어 실력 외에 또 고려해야 할 변수가 있을까요? 아, 물론입니다. 슬라이드 10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수가 또 있는데요. 바로 학생의 흥미와 성향입니다. 흥미와 성향이요.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영어를 뭐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 유창하게 한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객관적인 실력만 보면은 당연히 ESL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가 다양한 지식을 막 탐구하는 것보다는 언어 자체를 가지고 노는 거, 이런 활동에 훨씬 더 큰 재미를 느낀다면요. 오히려 정규반 프로그램이 아이에게는 더 즐겁고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영어 실력이라는 그 객관적인 지표만 볼 게 아니라 아이가 뭘 재밌어하고 어떤 방식의 학습을 더 좋아하는지 그 아이의 어떤 주관적인 성향까지도 같이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영어 실력이라는 객관적인 축, 그리고 흥미와 성향이라는 주관적인 축, 이 두 가지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규반이 좋다, ESL 좋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거고요. 저희 GKI의 목표는 각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그 아이에게 딱 맞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최적의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GKI에서는 이런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서 어떻게 각 아이에게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과 레벨을 찾아주는 건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슬라이드 11에 나와 있네요. GKI의 최적의 프로그램 및 레벨 추천, 이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네, 슬라이드 11은 저희가 최적의 맞춤 추천을 드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보여주는데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 가지요? 네. 첫째는 아까 레벨시스큰 설명할 때 잠시 말씀드렸던 세밀한 인터뷰 및 관찰입니다. 단순히 테스트 점수만 보는 게 아니고요. 아이랑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학습 태도도 관찰하면서 아이의 성격이나 학습 습관, 또 언어 학습에 대한 흥미도, 자신감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거죠. 아이를 정말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는군요. 두 번째 요소는 뭔가요? 둘째는 역시 정확한 레벨 테스트입니다. 저희 GKEI가 자체 개발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테스트를 통해서 현재 학생의 영어 능력을 영역별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각각 정밀하게 진단합니다. 아이의 강점은 뭐고 약점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과정이죠. 인터뷰와 관찰을 통한 정성적인 정보, 그리고 레벨 테스트를 통한 정량적인 정보, 이 두 가지를 다 확보하시는 거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마지막으로는요, 이렇게 확보된 두 가지 종류의 정보, 즉 인터뷰 관찰 결과 같은 정성적인 정보와 레벨 테스트 결과라는 정량적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고려해서 최적의 프로그램 및 레벨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아, 종합적인 판단이군요. 네, 단순히 영어 점수가 높으니까 ESL, 낮으니까 정규반 이렇게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절대 아니고요. 아이의 영어 실력은 기본이고 거기에 학습 태도, 성향, 흥미까지 정말 다각도로 고려해서 현재 시점에서 이 아이에게 가장 잘 맞고 또 아이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 정규반 또는 ESL과 레벨을 아주 신중하게 결정해서 추천해드리는 겁니다. 오늘 GKI 여학원의 정규반과 ESL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말 자세하고 또 체계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